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수치는 어제보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지금의 추세를 긍정평가하면서 다음 주에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될지 이번 주말까지 5일만 더 거리 두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1년 정종 서울 포교소, 서울 수색성당, 광주 북구 시장식당 등 산발적 감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이틀은 오히려 소폭 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거리 두기에 성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확연하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건 검사 건수와 양성률이 동시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 이후 한때 5만 8천 건까지 치솟았던 검사 중 건수는 이제 3만 6천여 건까지 뚝 떨어졌고 한때 100명을 검사하면 2명은 확진이 나왔지만 이제는 1명에 못 미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의 경우 아직 15%에 이르는 미검사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소한 8월 중순 이후 시작된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는 급한 불을 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다음 주부터는 그만해도 되느냐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루 확진자 100명 아래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있는 방역당국은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의 연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만 머무르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음식점 운영이 제한되면서 공원이나 강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거리 두기 실천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직원 수가 2만 5천 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이죠.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원과 가족까지 모두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특정 건물을 사용한 직원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보건소 바깥 주차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모두 똑같은 회색 점퍼를 입은 현대중공업 직원들. 7층 높이의 한 건물에서 사흘 만에 6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 건물에 근무하는 2천여 명이 전부 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는 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2명, 3명씩 늘어나니까 회사에서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회사 안에도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렇게 겹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다들 좀 불안감이 있었죠, 마음속에. 지난 일요일 첫 번째로 확진된 직원과 같은 팀 동료 2명, 화장실에서 함께 양치를 했던 1명, 그리고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층 사무실을 이용했던 2명까지 현대중공업 직원만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가족 3명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만 모두 9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낙하룸도 있고 작은 회의실도 있고 또 샤워장도 있습니다. 그 샤워장 있는 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선은 다를 수 있겠지만도 일단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최초 감염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부서 간 접촉이 많은 조선소의 특성상 이번 집단 감염이 회사 전체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 2만 5천 명이 넘는 현대중공업에서 광범위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자칫 사업장 전체가 조업을 멈추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종로구청의 기간제 직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근무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게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공원 녹지과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입구가 초록색 천과 테이프로 둘러싸여 폐쇄됐고 방역 조치 중이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평소 근로자들이 청소독을 보관하거나 식사하는 공간이지만 근로자 8명이 잇따라 확진되자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두통 증세를 보였던 7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집단 확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머지 직원 27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지만 점심때는 마스크를 벗은 채 사무실에 모여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대화를 한다 그럴 때는 간간히 벗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고령자이고 이 중 5명은 65살이 넘는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무궁화 동산과 청운공원 등 종로구 안의 크고 작은 공원도 관리해왔습니다. 종로구청은 가지치기 등을 하는 업무 특성상 확진자가 일반 시민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의 최초 확진자 A씨의 행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출근했다가 40분 만에 귀가한 겁니다. A씨는 귀가한 지 2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고발하고 접촉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영국 제약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시험의 1상, 2상을 거쳐서 마지막 3상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한테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질환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백신은 우리나라와도 공급 계약이 돼 있었는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3대 백신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 또 우리나라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 2단계 결과에선 큰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지난달부터는 3만 명 규모의 3단계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Well, we will start getting substantial doses by September, October. Lots and lots of people will be able to be vaccinat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그런데 최근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첫 시험 중단 사례입니다. 부작용과 백신 투여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뉴욕타임스는 이 부작용이 백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척수 단면에 염증이 생겨 심한 경우 하체가 마비되는 횡단 척수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ell, obviously, I'd rather this went completely smoothly. However, we're absolutely clear that safety comes first with the vaccine. So there's been a pause while they investigate.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중단은 백신 개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조사를 서둘러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서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중단으로 백신 연내 개발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임상시험 3단계에 착수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모두 9건.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9개 제약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신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We will only submit for authorization when we have evidence of safety and efficacy that are coming from a well-designed phase 3 study. 하지만 중국에선 이미 10만 명 이상이 승인도 안 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 백신 안전성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지난 1월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나왔는데요.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에 코로나가 붙어서 코로나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만날 수도 없고 또 모일 수도 없는 나날들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사람들. 김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3층짜리 식당에 1층도 다 못 채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층이나 3층은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손님을 받지도 못하고. 음식점 주인 정병식 씨는 요즘 잠을 못 이루고 몸 어딘가가 계속 아픈 느낌이 듭니다. 잠이 안 오고 좀 두통 증세도 있고 이러다가 우울 증세가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답답함. 끝이 보이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신적 고통이 쌓여만 갑니다. 확실히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다 보면은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걸 이제 안 지키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 피해가 나의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불안과 우울과 분노 감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상담 전화도 크게 늘었습니다. 치료제는 백신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그러한 거 앞에서 우리 이제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당장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햇빛을 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도움을 줄 거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기에도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낮에 햇볕 보고 움직이는 거. 집안을 벗어날 수 없다면 창가에서라도 햇볕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낮에 누워 있으면 우리 뇌는 잔줄합니다. 그래서 낮에 최소한 앉거나 걷는 게 또 우리의 수면 주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8개월째 계속된 코로나 국면에 방역당국도 국민 심리방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병을 질병 분류 코드로 만들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